저 지금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크로보다는 조금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의 모멘텀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 경제 재개 영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가 여행 트렌드의 변화, 여행 패턴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바바리안 리서치 하면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는 국내에 보시면은 국내 주식을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다양한 이제 리서치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네. 증권사들도 다 리서치 센터가 있고,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는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해외에 대한 어떤 투자 정보들,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유럽, 일본 뭐 나눌 수 있는데 어디? 저희는 주로 미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서학김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취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 들어가신 분들은. 네, 어려움을 많이들 토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그 한국 사람들이 거의 뭐 10위권 안에 주주로 들어갈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그랬죠. 네, 한번 미국 주식과 관련된 스터디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일단 국내 증시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코인 시장도 요즘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으로 장기 우상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 아니냐, 주식 시장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또 미국에서도 우리 밈이라고 하나요? 그 개인들이 투자하는 뭐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공매도 논란이 있었던 월스트리트벳이라고 하는 그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 그 커뮤니티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공격했던 게 뭐였죠? 공매도. 그때 대표적인 종목은 게임스탑이었어요. 게임스탑.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자, 일단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을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좀 미국 주식에 그러니까 저는 이 자세가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싶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저희가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약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약간 분위기 속에서 질문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저는 좀 미국 주식을 조금 편하게라는 말은 조금 너무 좀 뽀만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오픈된 마인드로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뭐 우리가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올라도 왜 오르는지 모르고 내려도 왜 내리는지에 대한 그 분석이 한참 후회되니까 쉽게 대응을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려면 왜 상위권에 포진돼 있는 누구나 다 알만한 뭐 애플이 됐든 MS가 됐든 뭐 이런 뭐 테슬라 이런 주식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 반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차가 다른 거는 분명히 뭐 단점이고요. 언어가 다른 것도 분명히 단점이긴 한데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미국 주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열심히 해보니까 충분히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제대로만 하면은 충분히 미국 투자자 못지않은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저희의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페어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뭔가 회사를 직접 만나서 알게 되는 그런 좀 약간 선행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좀 귀중한 정보들에 저희가 한국 시장을 할 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은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진짜 몇십 년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히려 미국 시장을 한국에서 투자한다? 사실 미국 투자자분들과 그냥 평평한 이제 땅 위에서 거의 비슷하게 대등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오히려 저는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페어하다는 게 미국 시장의 장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점 뭐 이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한국 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정말 좋은 혁신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다. 네, 너무 뻔한 얘기였나요? 네. 네, 근데 뻔하지만 답입니다. 네. 하긴 뭐 미국에서 유행이 되면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뭐라 그럴까요? 지금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한국도 있지만 사실 미국 내도 지금 치열하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투자가들끼리도 서로 지금은 고점이다, 버블이다, 아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 미국 이런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지금 시점에 미국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지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투자자들이라도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제가 뭐 한 10년 넘게 업계에 있으면서 맞추는 케이스를 솔직히 많이 못 봤거든요. 오히려 틀리는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뭐 지금 고점이다, 뭐 시장이 더 갈 거다, 좀 빠질 거다, 이런 거를 제가 맞춘들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지나온 경험들, 지나온 케이스들을 쭉 살펴봤을 때 그냥 좋은 종목, 그냥 확실한 종목을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굳이 한국 시장에 한정된 이제 시장에 뿐만 아니라 한국도 물론 너무 좋은 종목이 많지만 미국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한다면은 사실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분석을 하고 조금 너무 이렇게 좁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을 좀 버리시고 좀 차근차근 투자를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너무 매크로 드리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성장주가 날아가고 올해는 백신 나오고 나서 한 11월, 12월부터 분위기가 또 가치주, 경제적인 수혜주로 다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6, 7개월간은 굉장히 그런 매크로 드리븐한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크로보다는 조금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기술주냐 가치주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 논란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엄청 많이 많습니다. 미국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들의 그 종류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낫다고 보세요? 뭐 업종이 막 딱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렇게 무슨 업종을 투자해야 된다라든지 무슨 스타일을 투자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종류라기보다는 그 기업 개별적으로 이제 각계 전투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뭐 방송을 좀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뭐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약간 스타일보다 업종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픽하신 데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된 거죠? 뭐 나름의 그 업종의 상한가,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저평가된 기업들? 네, 그렇죠. 저평가된 기업이라든지 혹은 약간 비싸더라도 비싼 이유가 확실한 성장성이 담보된. 네, 정말 그 메가 트렌드 속에 움직이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구태여 뭐 가치주다, 뭐 성장주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나름의 이유를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다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올 초와 같은 성장주의 약간 급락한 그런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좀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 준비해 오신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뭐 이런 질문을 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경제가 재개가 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요즘은 경제재개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종목 좋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도 좀 꽤 계신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경제재개 수혜와 관련된 웬만한 그 테마는 다 사도 괜찮았었습니다. 뭐 항공주 사면 됐었고, 뭐 사면 다 오르는 장이었어요. 여행주 사면 됐었고, 뭐 가치주 사면 원자재 관련된 기업 사면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조금 구분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저희 먼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항공주 차트네요. 네, 항공주 차트인데요. 지금 둘 다 미국의 항공 기업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고 하는 큰 기업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큰 기업이죠.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코로나 이후, 이전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에 한 반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차이에서 지금부터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주요국들의 코로나 백신 보급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티어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백신 보급이 잘 되고 있는 미국이 속해 있는 이제 1티어 첫 번째 그룹이죠. 이미 백신 보급률이 50% 이상 넘어간 그룹이고요. 두 번째 티어가 유럽입니다. 백신 보급률이 한 30에서 한 50 사이에 되는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여기 속해 있는데 한국도 이제 여기 있죠. 재밌는 게 이 백신 보급률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통제를 그래도 잘했던 나라들이, 특히 여기 보시는 대만 보시면은 엄청 낮습니다. 대만이 가장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잘 막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뭐 되게 흥미롭게도 백신 보급률은 거의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그런 백신 보급 상황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경제 재개 수혜주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했던 기업들이 다 대부분 요 1티어에서의 수혜를 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은 이미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이제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몇 개월 전부터 조성이 됐었고요. 그 미국 안에서만 주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실적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고 주가가 뿜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방금 보여드린 사우스웨스트. 미국 국내 항공 노선을 봤을 때 사우스웨스트의 도메스틱 세일즈, 그러니까 미국 내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8%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았으니까 이만큼 주가가 회복한 거고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디죠. 왜 그러냐면은 국제선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직은 셧다운 그 방역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좌석수 기준으로 보면은 국제선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꽤 높죠. 그래서 아직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유럽이 아직 백신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된 구간이 최근 한두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사업을 회복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5월 말 6월 초 기준으로 보시면요,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보급률이 40% 이상, 50%에 근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EU에서 이제 백신 여건을 좀 공식적으로 우리가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6월달, 7월달에는 아마 유럽이 굉장히 오픈이 많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유럽과 미국의 왕래가 이제 빈번해질 테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만 사업하던 기업들이 좋았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약간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과 주가 모멘텀이 회복하는 순서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세네 달이 지나면은 최근 한국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익히죠. 백신 보급이 속도가 갑자기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IT가 워낙 발전돼 있어서. 그래서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도 비슷한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뭐 결국은 아시아도 한 3, 4개월 정도 후면은 우리도 한 9월이면은 뭐 어느 정도 집단 면역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까지도 한 분기 정도 지나면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으로만 사업을 했던 경제재개 수혜주들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유럽과 아시아와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주식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 항공사마다 또 이 노선들이 다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럽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아시아나 뭐 다른 쪽에, 네, 그래서 아메리카나 이런 쪽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단순히 뭐 유럽도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네라고 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미국에서 엄청 큰 항공사잖아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뭐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미 다 전고점을 넘어버렸으니까. 네, 국내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기업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전 적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덜 오르고 지금부터 사업이 회복이 되는 이런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든지 해외와의 비즈니스가 많은 그런 경제재개 수혜주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런 겁니다. 또 뭐 이게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뭐 어반 아웃피터스라고 해서요. 미국의 의류 브랜드, 의류 리테일러입니다. 지금 주가 굉장히 좋죠. 다 미국에서만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이 아메리칸 이글을 두고 대표적인 경제재개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의 모멘텀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같은 논리겠네요. 해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 판매되는 브랜드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해외 비중이 꽤 있는 기업들의 회복 속도가 이제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이디어는 이게 뭐 제가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들어드린 건데요. 일단 많이 못 오른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해외 비중이 높고 유럽이 여전히 좀 셧다운이 돼 있었고 백신 보급이 낮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이나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했던 이런 기업들을 이제부터 보자라고 하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제재개 수혜주들 중에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딱 사업을 그냥 간단하게 봤더니 미국 비중이 너무 높네? 라고 하면은 물론 뭐 더 좋아지는 영역도 있겠죠. 미국 내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컨셉으로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한 끗이 더 있는 종목?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경제 리오픈과 관련된 뭐 내수 소비재, 유통업체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주가들이 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오픈이라는 테마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종목.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게 백신이 100% 보급이 돼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게 된 환경 속에서 환경에 놓였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사업의 행태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좀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가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경제 재개 영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가 여행 트렌드의 변화, 여행 패턴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미국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좀 방식이라든지 그 느낌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저 같은 직장인이 휴가를 가면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갔었냐면요. 1년이 뭐 360일이라고 하면은요. 330일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30일을 여름이나 겨울 30일을 그냥 나 해방이다 이러면서 여행을 갔습니다.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여행을 갔었죠. 그러니까 일과 여행 레저가 철저하게 분리됐었던 게 이때까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뭐 이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네? 원격으로도 일을 할 수 있네? 오히려 이렇게 일하니까 더 효율적이네. 출퇴근하는 시간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딱 할 일만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최근 미국에서는 여행 레저와 약간 업무가 좀 섞여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IT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 굳이 나올 필요 없이 재택근무. 네, 재택을 넘어서 너가 그냥 편하게 어디서 쉬고 싶으면은 그냥 어디 뭐 산이나 바다 있는데 뭐 어디 좀 뭐 콘도나 이런 거 빌려놓고 거기서 쉬면서 일을 해라 라는 거를 기업들이 허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에서는 여행과 여행 레저와 업무의 경계선이 지금 야금야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생겼고요. 이런 테마 변화에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시니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에어비앤비가 이 테마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데이터가 이 부분을 좀 증명해 준다라고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에어비앤비의 전체 부킹 예약 중에서요. 한 달 이상 숙박을 하는 비중이 4분의 1까지 올라왔습니다. 25%.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그 일반인 분들에게 설문을 돌려보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과거의 사무 형태보다는 좀 유연하게 업무를 하는 거를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있냐면요. 장기 숙박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UI도 바꾸고 알고리즘도 바꾸고 뭐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개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트래픽이 다른 뭐 익스피디아라든지 뭐 다른 뭐 부킹스라든지 뭐 닷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트래픽이 더욱더 좀 차이가 나게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100 몇 가지 그 업데이트했다고 맞습니다. 발표했었죠. 그게 다 이런 트렌드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4, 5일 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뭐 사실 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구글 트렌드 같은 걸 한번 돌려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구글에 에어비앤비 한번 치고 뭐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트래픽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치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행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이런 여행 트렌드 패턴의 변화 때문에 이 변화에 말미암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냥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과 맞물리는 그러한 어떤 아이템을 갖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괜찮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다른.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수혜는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는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